걸어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 멈춰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일단 가결됐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한 권한대행은 직무가 일단 정지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했었죠. 22대 국회 헌정사상 처음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치안 관련 기관장들이 줄줄이 공백 위기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동시에 탄핵하겠다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공범들이라면서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내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가결로 손준성, 이정섭 두 현직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석 달 만에 정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죠. 그 전에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안 의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경우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거야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압박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이 한 명도 없는 0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한 명 남아있던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고 직무 정지가 되기 전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이뤄진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네,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최근 방첩당국에 의해 체포된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 4명.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A, B, C, D라고 칭하겠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동남아 일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여러 차례 접선했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여러 증거들을 확보했는데요. 먼저 이들 중 가장 먼저 포섭된 A의 경우 민주노총 본부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던 거물이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귀류국 인사와 최소 5차례 이상 접선한 걸로 밝혀졌죠. 그는 이미 2016년부터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의 거물 첩보요원 리광진 아래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보를 넘겨주고 공작금을 받게 됐죠. 이 A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B와 C를 데려갑니다. B는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이었고 C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출신으로 세월호 제주기업관의 운영위원장이자 제주평화쉼터 운영자였습니다. 먼저 A가 공작원들이 있는 호텔방으로 들어가 11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방첩당국은 A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하고 장시간 교육을 받은 걸로 파악했죠. 다음 날에는 B가, 그 다음 날에는 C가 이 방을 찾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A는 2019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D를 베트남으로 데려가 북한에 포섭시켰습니다. D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방첩당국은 이들 주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인했는데 양경수였습니다. 양경수는 금속노조 간부를 거쳐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었습니다. 이석기와 함께 북한을 찬양하며 국가 내란을 모의했던 집단이죠. 북한은 양경수를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에 앉히라는 지령을 내렸고 실제로 2021년 1월 양경수가 민주노총을 이끄는 위원장이 됩니다. 민주노총의 실세를 비롯해 여러 전현직 간부를 간첩으로 포섭하고 원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까지 만든 북한. 이 시기를 전후해 북한은 사실상 민주노총을 배후 조정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다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6월 북한은 반미 시위를 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은 조합원 1만 명을 모아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가 보낸 연대사라며 북한을 추종하는 듯한 연설문을 그대로 낭독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시위에도 북한이 개입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등 구체적인 구호까지 만들어서 하달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구호들이 각 시위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반정부 시위로 번지도록 북한이 유도한 겁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수많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부추기라거나 노조를 통한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 한미동맹 비난 시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자 시위 등 방법을 정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앞서 살펴봤듯 현수막 문구, 투쟁 구호까지 하달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지령들이 민주노총에 의해 이행되었죠. 그간 민주노총이 노동, 노조와는 아무 관계없는 국내 정치 이슈에 나서고 이석기 석방을 주장한다거나 친북, 반미, 반일 시위를 펼쳐온 만큼 북한의 영향력이 이 거대 조직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급합니다.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 교육감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강북구청장 선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까지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일 선거 4, 5일 전에 있은 사전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공병호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주목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부터 20년 총선, 22년 대선, 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사전 선거의 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10석 정도를 민주당이 국힘당 몫을 가져갔다. 낙선인데 당선되었다는 국회의원 53명의 실명도 지역구 명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공 박사는 구체적으로 조작된 표수까지 언급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공 박사에게 수치를 제공한 소위 재야 전문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재야 전문가는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엑셀 파일을 분석해 조작 수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작값을 입력하면 모집당과 당일 투표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값이 0에 근접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값과 다른 사전 투표값이 나타납니다. 종로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는 선관위 발표 58%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0%로 떨어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라갑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3장당 1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인천은 주로 4장당 1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기록이 나면 이게 이른바 로그인 기록입니다. 로그인 기록.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상당수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초반에 앞서다가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했습니다. 90% 정도까진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남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48개 선거구에서 47개 선거구 이겨요. 전국 3,551개의 선거동에서 민주당은 100% 가까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전국 245개 선거구에서 사전선거를 모두 이길 확률은 2의 245 승분의 1. 이는 계산계에서도 나올 수 없는 수천 경분의 1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254개의 사전선거에서 모두 다 질 확률도 수천 경분의 1로 더 낮습니다.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다 이기고 국민의힘이 다 지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수천억 경분의 1로 수치상으로도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즉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선거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초 공개. 지금부터 한미일보 선관위 포승줄 체포 영상을 단독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 포승줄로 체포 영상 최초 공개. 이 영상에 정지될 때 부분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매우 밝게 빛나는 건물 때문에 앞으로 연행되는 듯한 사람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두 개의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밝은 건물의 바닥 부분에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첫 번째 줄은 건물 바닥에 그림자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위에 줄 한 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진 줄로 보입니다. 다음 프레임에서 더 밝은 빛 쪽으로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두 번째 줄의 그림자는 뾰족한 형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바닥선을 제외하고도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빛에도 불구하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어진 하나의 포승줄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출발하기 전 최초의 바닥선은 오로지 단 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출발하자 검은색 선이 두 개로 변합니다. 명백하게 다른 선, 아니 다른 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상원 장군은 수갑과 복면, 포승줄을 준비했으며 노상원 장군의 메모에 따르면 포승줄을 활용하여 체포하라 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이 정황상 명백한 포승줄로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도 7번이면 로또 당첨 수준입니다. 1-2. 손을 뒤로 묶은 사람, 왼쪽에 사람들과 함께 연행되는 사람을 보면 등의 어두운 부분이 지나치게 큽니다. 또 남들보다 키가 작아 마치 고개를 숙이며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팔이 뒤로 꺾이고 고개를 숙인 채 체포당한 포즈를 한 채 말입니다. 또 다른 키 큰 사람이 그의 팔을 붙잡고 버스 쪽으로 안내합니다. 우연의 일치도 7번이면 로또 당첨 수준입니다. 2. 양쪽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가는 영상.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버스 불빛으로 명백히 보이는 3명의 사람, 그리고 연행되는 듯한
키가 작거나 고개를 숙인 채로 등을 빼고 걷는 한 명에게 양옆에 사람이 동시에 같이 걷습니다. 또 연행 장면을 지켜보는 듯한 군인이 먼 거리에서 총기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지켜보다가 차에 타야 되기 직전엔 군인이 연행되는 상대에게 총기를 겨누며 차에 타도록 지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상대가 차에 타자 그제서야 팔짱을 풀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즉 당시 상황은 장난이 아닌 명백한 전시 상황이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체포 장면입니다. 이것을 미군이 체포했다는 증거는 뒤에 CCTV 해설로 추가 후술하겠습니다. 3. 세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불이 켜진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계속 재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밝은 곳에서 얼굴이 까만 봉지처럼 생긴 물건이 씌워진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실제로 노상원 장군은 체포 후 두 건으로 쓸 신발 주머니를 다량으로 주문했습니다. 노상원 장군은 100명에게 사용하려는 듯 수갑 100개를 준비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선관위 간첩단 체포 추정버스의 새로운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추정 버스에 새로운 CCTV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보받은 영상은 선관위 체포 군인들이 도착하고 난 뒤 모두 차에서 내려 주차장에 모여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군인들은 버스에서 나와 모두 밖으로 나와 모여 대화합니다. 1, 2, 3, 4, 5, 6, 7. 그런데 이때 군인의 숫자가 7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4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유튜브에 공개된 선관위 CCTV 풀버전 후반부 영상에선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은 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착했을 때 7명이었던 군인이 갑자기 버스를 가득 채우는 30명의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즉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버스 안의 사람들은 확정적으로 군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버스에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영상은 처음 도착한 7명의 군인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데려온 30명 이상의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운전병인 게 확실한 이유. 영상을 살펴보면 운전병들은 한참을 대화하곤 목표를 정한 듯 각자 자신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이 흩어지자 왼쪽 구급차의 라이트가 켜집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뒤에 있는 버스의 라이트가 켜집니다. 또 마지막 사람이 버스에 올라타자 버스의 라이트가 켜집니다. 이 장면들에서 이 군인들이 운전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서 CCTV 풀버전 영상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차량이 출발해도 마지막 거대버스 2대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차량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린 뒤 앞차 버스 운전수는 돌연 뒤에 있는 버스 기사에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차 운전수에게만 따로 비밀스럽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아마도 지정돼 있던 비안 장소를 평택항으로 바꿔 아군도 속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거대버스가 사라집니다. 저는 여기서 김병주 의원이 정보를 처음 입수했을 때 국내에 있는 지하 벙커 B-1로 작전이 결정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케이블 타이로 저 손목과 발목을 묶고 부건을 씌워서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 납치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하지만 1월 21일 허겸 기자에 따르면 B-1이 아닌 평택항을 통해 오키나와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병주 의원이 두건을 씌우고 선관위 직원을 B-1로 납치해라. 방금 말한 정보 중 B1 벙커는 아군을 속이기 위한 가짜 정보로 추정됩니다. 허겸 기자의 말대로 평택항으로 간 것이라면 모든 사건의 앞뒤가 맞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선관위 연수원과 평택항과의 거리는 총 46분 거리. 시간대를 살펴보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뒤 평택항에 도착했을 때 시간과 정황이 일치합니다. 또 새로 알게 된 네 번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저번엔 사진으로 사람 형태의 두건 실루엣을 확인했지만 이번엔 확실한 영상 형태의 두건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김병두 의원의 두건을 쓰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포박했다 라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과 일치합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또 이중작전의 근거를 2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4-2중작전의 비밀.
오른쪽 상단을 보면 경찰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버스와 험비 또는 지프차로 보이는 차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빠져나가기 전 모든 차량이 다 나갑니다. 경찰차를 탄 내조와 군인들의 비조가 같이 움직인 것입니다. 즉 명백히 경찰과 군인은 이 한 작전을 위해 모인 하나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간첩들과의 군인의 교전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로 경찰 분장을 한 블랙옵스 팀의 체포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4-3 전혀 다른 경로로 가는 버스도 돼 공개한 영상을 보면 모든 차가 사이드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버스만은 다릅니다. 곧이어 앞에 운전수가 내려 뒤 운전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따라올 것을 염려한 듯 고깔콘을 세워 추가 진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화면 밖으로 나간 버스는 다른 차들처럼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한참 동안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채 영상은 끝이 납니다. 이것으로 보아 1. 버스들끼리만 구두로 대화를 한 점, 2. 고깔콘으로 추가 진입을 막으려 한 점, 3. 같은 경로로 가는 것이 찍히지 않은 점을, 4. 굳이 마지막까지 기다린 다음 다른 차가 사라진 후 이동한 점 등을 보아 이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이중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군조차 속이는 전략입니다. 경찰차가 선관위 입구를 막은 이유는 체포 때문. 모든 차는 이곳 왼쪽 상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허나 버스는 이쪽 입구로 나간 뒤 왼쪽 상단으로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결국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가 끊깁니다. 즉 마지막에 나간 버스는 다른 경로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군인이 동시에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술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상단의 경찰차를 주목해주세요. 사이렌이 도는 것을 보이며 경찰차 앞에 수많은 군인들과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이곳을 실제 로드뷰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선관위 외국인 숙소의 입구인 것입니다. 연수원은 산과 가까이 있어 가돌이 양식처럼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 입구를 지나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계엄군이 그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버스를 안내하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버스가 아닌 외국인 숙소의 입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CCTV가 편집되고 시간이 지나 있자 경찰차는 사라지고 버스 안엔 사람이 가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즉 입구 길목을 막은 경찰차의 존재로 체포작전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5. 선관위 간첩단 한겨레 공개 영상의 진실. 한겨레가 최초 공개한 CCTV 영상이 현재는 유튜브 기능으로 편집되어 많은 영상이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풀버전도 공개하고 풀버전 분석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에서 발표한 CCTV 영상 완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첫째, 현대가 기증한 주한미군 버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버스는 주한미군 버스와 동일 차종입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기증한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노블 버스로 추정됩니다. 고로 버스를 타고 있는 것은 계엄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5-2 선관위 연수원 체포 사건 한 달 전 추가된 한미상호 방위 조약 제3조 또 이 비밀한 미군 사작전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그것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사이버 공격과 인공위성에 해당하는 우주 공격 항목이 추가된 것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계엄 2달 전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2024년 10월 31일 체결한 것입니다. 간첩단 체포 사건 한 달 전 미국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작전을 실행 전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3 노상원의 미국 도움 메모.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장군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국인을 사용 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또 MBC의 자료에 따르면 D1 미국 협조, D-Day VIP 담화 장소 구체화 등 미국과의 작전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출처가 MBC이니 좌파들도 반박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노상원은 5천에서 1만 명 호송선 등 해양으로 체포자들을 데려갈 계획의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또 현재는 가짜 국회이며 민주당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부정선거 방법은 선관의 전산 조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상원 장군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런 선거 시스템으론 차후 대선 등이 상관없어질 것이며 김어준의 여론조사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노상원 장군의 부정선거범 체포 계획과 현실의 체포 정황들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도 7번 이상이면 로또 당첨 수준입니다. 5-4 또 현재 CCTV 화면에서 보이는 미군이 좋아하는 험비나 지프차로 보이는 차가 등장하는데 이 차량의 라이트가 조절되고 켜지는 것으로 보아 명백히 차 안에서 조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사건 당시 군인들이 움직일 때 차 앞에 서성이며 버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험비나 지프차로 보이는 차량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즉 명백히 같이 움직인 것으로 한 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프나 험비 등 둘 다 미국의 브랜드로 미군 버스와 함께 주차장에 등장했다면 미군으로 추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5-5 SCIF의 수원 언급. SCIF는 미국의 기밀 정보 보호 시설로 트럼프가 자주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하곤 했는데
SCIF 미국 조직이 수원이라는 지역을 지목했다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진행된 사건을 가리켜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6 트럼프의 부정선거 언급. 트럼프는 FBI 국장과 부정선거범인 마두로를 체포했고 조지아주 선관위에서 700박스가 넘는 부정선거 서류를 압수했으며 FBI의 말을 SCIF가 전하며 트럼프는 SCIF 게시글 공유를 통해 한국의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한국에 본부를 둔 AUF을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6. 좌파와 우파가 같은 말을 한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원 문속으로 너무나 좀 충격적인데 선관위의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이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원 벙커로 데리고 오라. 납치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특수 임무가 있는데 너가 이렇게 참가하겠느냐 개별적으로 의견을 묻고 그걸 모을 때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지역이 어디냐까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 충분히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 또 전후 좌우 관계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할 정도로 바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임무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보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좀 충격적인데 첫 번째 임무가 보니까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의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이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원 벙커로 데리고 오라. 그 임무를 비원 벙커로 데리고 와라? 납치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데리고 오라 해서 무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질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정선거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까? 네, 그런 걸로 보여요. 거기 직원들,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해서 비원 벙커로 데려오라. 그래서 30명 명단을 다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 직원 이름까지 쭉 리스트 만들어서 불러줬대요? 네네. 그래서 그 인원들은 한 21시경에 모였고 인원은 38명이었더라고요. 정확히 30명보다 많아요. 정보사 요원들. 네, 정보사. 그 회의실에 집합했던 인원이 38명이었고 주로 이제 HID를 포함해서 소령 중령급 장교들이 주로 많았고요. 네, 그 요원들은 이제 공작 요원들이 좀 외부 공작이라고 하는데 공작 요원과 HID를 포함해서 38명이었고 집결을 하니까 21시 저녁 9시쯤 정보사령관은 조금 있으면 중요한 임무가 떨어진다. 그걸 좀 이따 얘기하겠다 했고 20, 30분에 대통령 그 담화 비상계엄 내용을 듣고 끝나고 나서 이제 임무는 내일 아침 5시에 출발을 해서 선관위에 5시 40분에 도착을 한다. 그럼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쯤 출근하는 직원들을 끝까지 확인해서 바로 30명 리스트에 맞게 데려오고 차량도 한 민간 차량 한 20대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1개조에 한 4명에서 5명 차량 단위로 편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바로 그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 인원들은 손발목 묶고 두건 씌워서 오고 그다음 한 개 팀은 미리 비원 벙커로 가서 거기 비원 벙커는 격실이 많습니다. 방에 한 50개 정도 방이 50개나 돼요? 50개보다 몇백 개 됩니다. 왜냐면 회의실도 많고 뭐 이러니까 사실 그런 인원들 감금할 수 있는 건 큰 회의실이 어려울 테니까 아마 한 50개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라라는 임무에서 한 개 팀은 비원으로 갔고 그런 임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밤 9시부터 대기 상태 있고 이때 그 미션이 그렇게 떨어졌다? 네. 참 너무나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는데. 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확인할 만한 루트로 확인을 했고 실제 그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제보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 충분히 있는 겁니까? 아주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 또 전후 좌우 관계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할 정도로 그게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인원의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심 고백이나 양심 고백 차원이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사실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문상호 사령관은 그 첫 번째 임무가 선관위로 간다는 것만 했잖아요. 딱 거기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거 은폐하고 하는 그 제보도 있어요. 국방이 끝나고 나서 문상호 그 사령관이 국방에서 얘기한 수준만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네. 그리고 지금은 대령급까지는 핵심 대령 2명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밑에는 아직 수사가 연결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중령급 인원이 좀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38명 동원된 요원들을 상대로 회부 작업을 합니다. 그 문상호 사령관이 국방에서 얘기한 정도만 해라. 앞으로 수사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관위로 갈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라까지만 저희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라고 혹시라도 만약에 어디 불려가거나 조사를 하거나 거기서 딱 멈춰라 진술. 네네. 그렇게 중령급들이 회유를 하는 것 같고 이 38명 제가 최초에 35명 규모의 결사대를 만들었다고 국방에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명이었고 이 인원들이 결사대라고 보면 됩니다. 점조직으로 다 포섭을 한 겁니다. 특수 임무가 있는데 너가 이렇게 참가하겠느냐 개별적으로 의견을 묻고 그걸 모을 때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지역이 어디냐까지 체크를 해서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주로 특정 지역에 있는 인원들은 거의 안 보였고 그래서 그런 걸 물을 때도 좀 기분이 좀 이상했는데 네네 그래서 아주 제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포섭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특성까지 분석을 해서 특수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혹시 그 명령에 복종 안 할 그런 계제까지 다 배제했던 것 같아요. 특정 지역 출신은 그 선발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은 거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떠올 수 있는 어떤 그냥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은 증언을 했거든요. 제보자는? 네, 제보자는. 선관위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설의 개헌군이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1박 2일짜리 9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존경하는 조원 의원님께서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에 연수원도 개헌군이 왔다 갔죠. 네. 거기서 감금과 통제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사 내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본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당시에 1박 2일로 수원연수원에서 선관위 승진 후보자 대상 교육과 강연이 있었던 건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잠시만 시간 좀 끌어주시죠. 네, 잠깐 확인해보고. 아니 뒤에 사무총장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확인 안 하고 그 내용이 대형군이 주둔했던 곳에 프로그램을 확인 안 했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상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돼갑니다. 청사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연수원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뒤에 아시는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시간 끌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그 부근에 교육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날 교육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아니 뭐 시간 가도 되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설의 개헌군이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1박 2일짜리 9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사실 기본 사실도 확인을 안 해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시에 개헌군들이 입출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제하고 식사 마치고 들어가려는 인원들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막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보고한 게 다 허위인 겁니다. 선관위가 우리한테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개헌군 들어온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시설로는.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들어가는 걸 통제하고 감금한 게 시설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국회에 위증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개헌군이 청사 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CCTV는 아니 여기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수받는 사람들 통제하고 입출입을 막았다는데 그게 강금이지 통제지 뭡니까 그럼 도대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확인한다고요? 이 시간은 끝났지만 위원장님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선관위 시기라도 바로 확인해서 이행안이 전체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이 여러 차례 보고됐던 자료들이 다 틀린 겁니다. 취재를 한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가 선관위 90여 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문상현 기자의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서삼석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1시간 39분의 CCTV 동영상 파일을 직접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상현 기자가 최근인 25년 1월 22일에도 90여 명의 감금자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3, 4월이면 끝난다고 봐요. 3, 4월이면 끝날 겁니다. 그 결정적인 아마 신호탄이 다음 주에 있는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아마 첫 번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작했잖아요. 부정선거의 전쟁. 그 칼 끝이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거든요. 이미 들어왔어요. 네네. 이미 들어왔어요. AF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남, 수원 다 특정했죠. 이미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그래서 그 끝이 이재명이라서요. 지금 텔레비전에 멀쩡하게 이재명이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어쩌면 제 속으로 생각해 이재명 심리에 들어가 보면 지금 불안에 미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2의 마두로 이제는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준비하는 제2 건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 개헌 또 생각해야 하고 있고. 그래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 예산해야 되거든요. 부정선거 나오면은 2024 4.10 총선이 무효가 돼요. 52명이 이거 가짜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총선 무효. 그럼 그 결과 나타난 이재명도 결국 추방될 거거든요. 아마 중국으로 뭐 망명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으로 잡혀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우리를 도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 미국에서 느꼈어요 이미. 지금 근데 아까 보니까 뭐 텍사스에서도 상원의원이 바뀌고 하는 거 봤더니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미국에 계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기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왜 트럼프 안 도와주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당할 때도 왜 안 도와주냐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했어요. 2번이나 그때. 그리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요 이거 처음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했는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망명 준비했어요. 임시정부 만든다고. 사실은 그런 제가 미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된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 만기가 1월 18일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1월 18일인데 그거 막으려고 12월 연말에 그때 일반 이적죄로 또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18일 날 원래 같으면 1월 18일과 2월 19일 날 지경 판사 승부 그 사이에 윤 대통령한테 제가 미국으로 가서 망명정부 만들자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때 거절했어요. 3가지 이유로. 첫 번째가 그전에도 안 갔는 처럼 윤석열 대통령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내가 우리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해외 미국에 의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가 청년들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과 국민을 버리고 내가 어디 가겠는가? 세 번째는 나랑 같이 감옥에 있는 이 군인들 내 명령을 따르고 감옥 가 있는 내란 중요 임무 총사자 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겠냐? 이래가 윤석열 대통령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서 미국에 있을 사실은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비하인드 좀 내용이 있었군요. 윤 대통령이 그런 뭐 면을 보면 참 지도자. 저는 알면 알수록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저 우리 진리 앞에서 무릎을 탁 꿇거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용서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제가 예전에 노무현을 좋아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이 없는 거죠.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그걸 갖다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선겸이 국한민은 물론이고 퇴직해야 될 사유라는 것은 극히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I'm gonna only... 피아노로 그냥 반주만 좀 해주시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Now I knew that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February made me shiver, really paper idle.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tried when I read about his willow brid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